중국에서 최초로 술을 발명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으로서 두강이라는 사람이 있어. 기록에 따라 가지고 최대 기원전 17세기에서 최소 기원전 221년 사이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지. 요 두강이 어느 날은 술을 만들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갖다가 아들내미한테 주고서는 줬다가 갖다 버리라고 시켜놓은 일이 있었어. 근데 아들이 술 찌꺼기를 받아들고서는 가만 보니까 그냥 그거를 버리기에는 아까웠었던 모양이요. 그래서 요 놈이 아주 아버지 몰래 항아리에다가 그거를 숨겨놔 버리고서는 지 혼자 꼽을 쳐놓고 있었지 그냥. 그리고선 시간이 흐르고 3주가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나가고 아무도 없는 타이밍이 오게 됐어. 그래서 요 놈이 요때다 싶어가지고 아주 바로 가가지고 숨겨놨던 술찌꺼기를 꺼내들었지 그냥. 그리고 몰래 혼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웬일인지 요게 원래랑은 다르게 알코올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맛도 시큼하고 아주 완전히 다른 놈으로 변해 있었어 그냥. 요게 바로 동양 최초의 식초라고 남아있는 기록이지. 그래서 식초의 조자를 보면은 21일 동안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요래 열십자 2개랑 한일자랑 날일자를 갖다가 집어넣어 놓은 건 역시 볼 수가 있고 말이오 그냥. 서양 기록은 한참을 더 올라가가지고 기원전 4000년경에서 400년경 사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 왕국에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보도나 대추야자를 발효시켜가지고 식초로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그냥. 이렇듯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만 있으면은 우연히 등장하기가 쉬운 조건이라 가지고 인류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인류 최초의 조미료로 기록이 돼 있지 그냥. 식초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천연물을 발효시키면 술이 되고, 그거를 한 번 더 발효시키면 식초가 되는 거요. 사과즙이 사과주에서 사과식초가 되는 거고, 현미를 불린 게 현미주에서 현미식초가 되는 거지 그냥. 근데 발효는 또 왜 2번이냐? 중간에 꺼내면 술이 되고 계속 더 놔두면 식초가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 저 2번의 발효는 서로 다른 발효요. 1차 발효는 알코올 발효라고 해가지고 효모가 산소랑 당을 모으면 당을 이산화탄소로 분해하게 되고, 효모가 진공 상태에서 당을 모으면 당을 알코올이랑 이산화탄소로 분해하게 되는데, 저 2번째가 바로 요서 1차에 해당하는 알코올 발효지 그냥. 다음 2차 발효는 조산 발효라고 해가지고 저 알코올을 조산균이 묻고 산화시켜가지고 조산으로 바꿔버리는 발효요. 요 과정에서 알코올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시큼한 조산만 남아가지고 식초가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요래 천연물을 갖다가 1차로 알코올 발효를 하고 2차로 조산 발효를 하는 게 천연식초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는데, 이제 현대 들어가지고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식초 만드는 방법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어. 우선 저 알코올을 갖다가 그냥 증류를 해가지고 따로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냥. 가공식품 원재료들을 보면은 주정이라고 써있는 거를 많이들 봤을 텐데, 그놈이 바로 고래 만든 놈이요 그냥. 주정의 정체가 도수 95도짜리 증류 알코올인 거고, 그래서 이제 1차 발효는 생략해버리면서 싸게 그냥 저 주정만 갖다가 물에 타버린 다음에 그 맹술에다가 조상균을 넣어가지고 2차 발효만 해버리는 거요. 덕분에 원래는 술만큼이나 비쌌던 식초가 이제는 누구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 그냥. 다만 저까지만 하면은 저거는 알코올에 조산 발효만 해놓은 놈이라 가지고 시큼한 맛 말고는 아무 풍미도 없단 말이지 그냥.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사과 느낌 첨가해가지고 사과식초, 곡물 느낌 첨가물을 첨가해가지고 양조식초, 요런 식으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요런 부분들은 실제로 제품 뒤집어서 원재료들을 보면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지 그냥. 그리고 이제 식초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현대는 알코올만 따로 만들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아예 조산 자체도 따로 만들 수가 있게 됐어. 석유를 여러 번 증류시키면은 일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에탄올이랑 합성하면은 조산이 만들어지거든. 사실 식초라는 게 과일로 만들든 곡물로 만들든 알코올로 만들든 조산만 만들면은 그게 식초잔수. 저놈도 식초인 거예요 그냥. 저놈을 갖다가 물에 다 버리기만 하는 걸로도 이제 식초가 뚝딱 생기게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요래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조산 식초도 탄생하게 됐고, 그러면 저 합성조산이랑 전염 발효조산이랑은 뭐가 다르냐? 놀랍게도 똑같은 놈이요. 성분도 똑같고 화학구조도 똑같고 한마디로 완전히 동일한 물질이란 말이지 그냥. 그리고 또 조산이 원래가 어느 점이 16.6도씨라 가지고 실온에서도 쉽게 얼어버리는 특성이 있는데, 천연조산은 순수 물질로는 볼 일이 딱히 없고 합성조산만 보통 그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저놈한테는 빙초산이라는 이명이 붙어가지고 천연초산이랑 구분짓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어 그냥. 그래서 빙초산 하면은 그냥 저 석유 합성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저놈을 이제 물에다가 타기만 한 게 빙초산 식초인데,
다만 요놈이 아무래도 석유에서 나왔다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국가마다 다르지만서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소비자용으로 나오는 제품은 딱히 없어. 그냥 개인용보다는 보통 사업장용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고,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치킨 시키면은 같이 오는 치킨무라든지 아니면은 단무지나 일식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또 냉면집 가면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식초도 있잖소. 그것도 저 빙초산 식초요. 그냥 가만 보니까 요놈 엄청 묻고 있었지. 그냥 요즘은 애플사이다 비니거라는 식초도 있던데, 그거는 또 뭐냐? 우선 애플사이다라는 거는 사과주요. 술 말이지. 그냥 유럽에서는 과일즙을 짜다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5만 가지 과일주들을 만들곤 하는데, 그게 이름이 무슨 과일사이다 요런 식으로다가 붙소. 사과주면은 애플사이다, 레몬주면은 레몬사이다 요래 되는 거고, 그래서 유럽 가가지고 메뉴판 봤는데 레몬사이다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의 고 레몬맛 사이다가 아니라 알코올이 들은 레몬주 술이니까 사이다 먹으려다가 한잔하고 그냥 뻗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냥 그러면 이제 애플사이다 비니거도 뭔지 바로 알겠지. 그냥 애플사이다가 사과주고 비니거가 식초니까 저놈은 사과식초를 말하는 거요. 제조법도 아까 천연사과식초 만드는 거랑 똑같고, 다만 요즘은 그냥 사과식초를 하면은 합성식초도 다 포함이 되니까 조금 더 의역하자면은 천연사과식초 정도로 보는 게 더 가깝겠소. 그냥 근데 그러면은 마트에도 천연사과식초 많이들 팔던데, 그것도 똑같은 거냐? 맞소, 그것도 똑같은 것들이요. 그냥 마트에 파는 천연사과식초들이랑 비교하자면은 그중엔 사과즙으로 만든 제품도 있고 사과 농축액으로 만든 제품도 있고 한데, 애플사이다가 사과즙으로 만든 술이니까 굳이 따진다면은 사과즙으로 만든 놈이 동일한 제품이 되겠소. 그냥 근데 성분상으로는 과즙으로 만들든 농축액으로 만들든 과즙 살균하면서 열 처리하는 거나 농축액 만들면서 열 처리하는 거나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그냥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제품군이라는 거를 참고하면 되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매니아적으로 더 따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는 알아서 하쇼. 그냥 그러면 이제 발사믹 식초는 또 뭐냐? 사과식초나 애플사이다 비니거 같은 게 사과주를 발효시켜서 만든 거잖소. 요놈은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만든 놈이요. 즉 한마디로 포도식초고, 근데 왜 이름이 발사믹 식초냐? 이태리에서는 저게 향이 유별나게 좋아가지고 향기 좋은이라는 뜻에 발사미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거기서 유래돼가지고 고려됐다는구만.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식초별 성분 비교를 해보도록 하지. 우선 빙초산 식초는 그냥 물에다가 조산만 탄 거니까 성분도 그걸로다가 끝이고, 다음 일반 합성 식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산 발효는 하기는 했는데 사실 요모는 조산 발효 과정에서 다 죽고 조산만 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 성분상으로는 마찬가지로 요놈도 조산이랑 물이 전부요. 그냥 거기서 제품에 따라 첨가된 첨가물 성분 정도에서 차이가 있지. 일단 양조식초에는 보통 합성 첨가물은 잘 들어가지를 않고 과일식초에는 거진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요놈의 첨가물 면에서는 오히려 빙초산 식초만도 못한 면이 있어. 그래도 빙초산 식초 같은 경우는 조산이 석유 합성 조산인 만큼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조산이라고는 해도 아무래도 찜찜한 기분은 들 수가 있지. 그냥 그래도 뭐가 나쁘다고 명확하게 입증된 부분은 없으니까 식품으로서 문제는 없는 놈이요. 그냥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성분 면에서는 양조식초가 제일 낫고, 가성비 면에서는 빙초산 식초가 아무래도 월등하고, 풍미가 필요하면은 과일식초나 현미식초가 맛에 따라 적합하게 되니까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 되겠어. 그냥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여기저기 다 쓰겠다 하면은 그렇게로는 양조식초가 제일 낫지. 그냥 다음 천연식초 같은 경우는 일단 식초인 거는 마찬가지니까 주성분은 대부분이 조산인데, 요쪽은 천연물의 발효 성분인 만큼 부수적으로다가 다양한 부산물들이 조금씩 더 딸려오는 것들이 있어. 그냥 그런 것들로 인한 특징적인 차이들을 비교해보면은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포함한 천연 사과 식초의 경우 다른 식초들보다 탄수화물 대사를 돕는 효과가 강해가지고 다이어트 쪽으로 좀 더 유리한 편이요. 그냥 천연 레몬 식초나 시트르산, 즉 구연산이 많아가지고 항산화나 피로회복, 칼슘 흡수 같은 데서 더욱 도움이 되지. 천연 감식초는 조산이 적고 젖산이 많아가지고 세포 건강이나 에너지 이용 쪽에서 더욱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발사믹 식초는 조금 특이하게도 레스베라트로이라는 물질이 혼자만 많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제일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놈이요. 레드와인이 요거 많다고 슈퍼푸드로 불리기도 하지. 그냥 근데 요게 레드와인보다도 발사믹 식초에 훨씬 더 많고,
효과로는 항산화, 항노화, 항염, 항바이러스, 혈압 조절 같은 쪽으로다가 아주 유명한 놈이요 그냥. 천연 양조식초는 곡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일 식초류에는 없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게 특징이요. 그래서 단백질 흡수를 높이고 근육, 호르몬, 항체 생성 같은 쪽에서도 폭넓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 그냥. 그리고 이제 합성 식초든 천연 식초든 뭐든 간에 아무 걸로나 먹어도 다 똑같이 해당되는 공통사항으로는 식초는 우선 식사 시에 같이 먹은 음식물들을 갖다가 흡수 속도랑 흡수율을 동시에 낮춰버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서 탄수화물 이용률도 높여주게 되고, 그래서 똑같이 먹더라도 혈당도 더 낮아지게 되고 하면서 식단을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그냥. 그리고 혈압도 낮춰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세균도 억제해가지고 면역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지 그냥. 요런 거는 이제 다 식초의 주성분인 조산, 즉 아세트산의 효과라 가지고 아무 식초로나 먹어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 그냥. 식초는 기본적으로 건강상 여러 이점을 주는 식품인 만큼 이왕이면 다른 조미료들 대신에 식초를 쓰는 걸로도 식단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냥. 그래서 조미료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권장되는 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만 합성과일 식초는 거진 첨가물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지는 말고 가정에서 알뜰하게 쓰기에는 보통 양조식초가 제일 무난한 편이요 그냥. 빙초상 식초는 가정에서는 뭐 그냥 경제성 고거 얼마 세이브한다고 굳이 업소용을 쓸 필요가 있겠나 싶고, 이제 기본 수준 말고 좀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보다 추가적인 이점도 얻고 싶다 하면은 천연 식초도 좋은 선택이지 그냥. 그래서 생활 속에서의 식초 선택은 요래 참고해서 하면 되겠고, 그 밖에 이제 식초를 생활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이어트에 더욱 효과적으로 쓴다든지 노화 방지에 더욱 도움되게 쓴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초의 기능적인 효과나 활용 방법들은 이제 다음 편에서 싹 다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소 그냥. 식초를 갖다가 아주 본인 몸을 어떻게 해보고 싶다 하면은 다음 편에서 보시라고 그냥. 지금 안 해? 아이 그냥 무자스가 그게 그래 궁금해 죽겠냐? 궁금해 죽어라 그러면.